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입니다. 오늘은 월간조선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단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월 16일 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사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에 데인 듯한 고통을 느낀다. 유영하 변호사에 따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손, 발 등이 저리고 불에 데인 듯한 고통에 시달려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경추 및 요추 디스크 등 다양한 병세로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에 데인 듯한 고통,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증세를 앓고 있길래 불에 데인 듯한 고통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문갑식의 진짜TV가 그 불에 데인 듯한 고통이라는 건 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국립도서관에 그 건강의학연구소가 올려놓은 의학용어 사전이 있습니다. 불에 데인 듯한 고통이란 것은 실제로 화재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겪는 일종의 PTSD라고 합니다. PTSD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그 화재 사고를 겪고서 거기서 빠져나오거나 화상을 입으신 분들은 치료가 된 이후에도 계속 불에 자기 몸이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증상은 다른 이제 그 PTSD 사례에서도 나타납니다. 가령 참전용사가 여러분들 뭐 영화 뭐 디어 헌터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증상 앓는 분들 많이 나오죠. 지옥의 묵시록 이런 데서도 일부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마치 그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직도 전쟁터에 있는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서 통증을 느끼거나 막 사람을 죽인 데에 대한 그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화재를 당하지 않았는데 왜 화재 사고의 피해자 동일한 그 증상을 느끼시는 걸까요? 참 이상하죠. 미국의 NIH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주 사상 최대의 그 의료기관인데 NIH는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국립보건원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건 뭐 국립보건원이라는 단일 기관이 아니고 NIH 산하에 각종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100만 평이 넘는데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미국 NIH를 방문해서 취재를 할 때 거기가 그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 30분 가면 메릴랜드 주에 있는 그 기관인데 부지가 너무 넓고 한여름에는 기온이 40도를 웃돌기 때문에 제가 그때 거기서 걸어서 취재하다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규모가 크고 미국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근데 그 불에 데인 듯한 고통을 미국 NIH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경적 장애를 겪었을 때 두드러지는 증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적 장애를 겪었을 때 두드러지는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더 정확하게 이 증상의 병명을 지각이상증, 즉 지각이상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각이상증이라는 건 뭐냐면 지각이란 거는 뭐가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을 느끼는 거기서 이상, 뭐가 잘못되는 거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느끼는데 정상적인 사람과 달리 잘못 느끼는 것을 지각이상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감각 신경계의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감각이 둔화되거나 감퇴되거나 또는 보통 사람과는 달리 어떤 특정한 자극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미국 NIH의 정의에 따르면요. 여기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겪고 있는 불에 데인 듯한 고통, 화상을 당한 것과 같은 따끔거림, 바늘로 쑤시는 듯한 고통, 일시적인 무감각, 그 다음에 손발 저림 등 다양한 통증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증상이 여러분 통풍 같은 거 겪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죠. 뭐 어느 시점이 뭐 특정한 뭐 오전이나 오후나 뭐 어떤 시각에 일정하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잘 때 막 찾아오면 막 온 전신이 막 잘리는 듯한 고통을 느껴서 뭐 잠을 못 이루고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피곤하게 되죠. 몸에 이상이 생기고요.
이것처럼 이 지각 이상증도 사전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뭐 한번 지각 이상증이 찾아오면 항상 불에 데인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각 이상증을 NIH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어로 표현합니다. Pins and needles. 핀이라는 거는 압침을 얘기하는 거죠. 압정. 우리 어떤 물체를 고정시킬 때 쓰는 압정을 얘기하는 거고, needle이라는 것은 바늘을 얘기합니다. 즉 유영하 변호사가 묘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상은 Pins and needles. 온 전신을 압정과 바늘로 콕콕콕콕 쑤시는 것 같은, 그게 바로 불안대한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지각 이상증이 생긴 원인은 심리적 압박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심리적 압박감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작용할 경우 우리 신경계가 이상이 생기죠. 이 경우에는 트라우마에 따른 신경 손상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압박을 주는 요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NIH 산하의 신경장애 및 발작 연구소의 해법입니다. 트라우마에 따른 신경 손상이 발생한 상태라면 심리적 압박을 해소한 이후에도 병세가 다소 완화될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신경 손상의 치료까지 해야 비로소 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거의 2년 한 8개월 정도 온갖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죠. 심리적 압박감을. 2016년 8, 9월부터 시작된 일부 언론의 몰아치기식 보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치 무슨 무속에 빠졌다는 둥, 무슨 환상에 빠졌다는 둥, 무슨 프로포폴 같은 중독성 약물에 중독됐다는 등, 지금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도 맞지 않는 엉터리 기사, 엉터리 언론 보도, 그것도 한 언론이 아니라 좌파 언론과 일부 보수 언론이 합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총공격했죠.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이 창당했던 지금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배신, 그리고 그에 따른 탄핵,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그리고 나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신 이후에 또 검찰 수사, 그리고 서울구치소의 수감, 벌써 이러는 사이 2년 8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2년 8개월을 보냈다면 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이 생겼거나 뭐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갖게 됐겠죠.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79년 11.6이라는 참 그동안 겪어보지도 못했던 부친의 암살 사건, 그리고 1974년 8월 15일 날 광복절 식장에서 있었던 명동 극장이었죠. 거기서 있었던 문세광에 의한 유경수 여사 저격 암살 사건. 두 양친을 전부 보내고 나서 1979년 이후에 1984, 5년까지 거의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은 채 홀로 이렇게 생활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과 그때의 충격이 잠시 정치 활동을 하고 뭐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면서 야당을 여당으로 만드는데 뭐 제일 공로자죠.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뭔가 그 과거의 어두운 면을 씻는가 싶더니 다시 언론과 야당의 정치 공작에 몰려서 탄핵을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뭐 여기서 꼭 NIH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겪고 있는 증상이 탄핵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법정 출두라든가 예상을 넘는 형량, 그리고 끊이지 않는 뭐 지금도 이 집권 세력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끊임없이 혐의를 만들어내고 있죠. 도대체 그 혐의가 어디까지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통한 트라우마가 실제로 신체적인 지각 이상 증세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각이상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지 예고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는 갑작스럽게 그리고 수시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를 서울지검에 신청을 했는데,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을 조율해서 이번 주 중으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의료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료진을 보내서 이제 하는 절차를 임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장 조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의료진이 박 전 대통령의 신체를 직접 진찰해서 또 뭐 그동안 겪은 뭐 문진을 하겠죠. 어떤 상태입니까? 어떻게 아픕니까? 또 언제부터 이런 증세가 시작됐습니까? 하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치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의무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검찰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는데요. 검찰심의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됩니다. 박찬욱 2차장 검사와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검사 3명과 의사 등 외부 인원 3명으로 해서 총 6명으로 이제 구성되는데, 이 위원회에서 과반수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면 그것이 이제 그 서울지검장한테 넘어가서 서울지검장이 최종 결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서울지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이렇게 만든 윤석열 검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검찰은 이 검찰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검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서울지검장은 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형 집행정지를 이제 인정해주거나 아니면 부결시켜 버리는데, 법조계 주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러니까 확률이 높지 않다라는 게 중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 정권은 일단은 현행법상의 형 집행정지에 대한 이 조항을 들고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제가 살펴보니까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 또 하나는 수감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임신, 출산 등의 사유가 있거나 부양할 직계 좀비속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52년생이기 때문에 아직 70이 안 됐고 임신, 출산 등의 사유도 없을 것이고 부양할 직계 좀비속도 없죠. 왜?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현재는 박지만, 박근영 씨도 현재는 서울구치소에 면회조차 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라는 그 조항을 들면은 박 전 대통령을 형 집행정지로 풀어줄 만도 한데, 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서 현 정부의 가장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드루킹 사태에 거의 핵심적인 인물로 지목되고 있죠. 야당에 의해서.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근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별다른 건강상의 이유도 없이 오히려 나와갖고 자기 입으로 자기는 구치소 내에서 소식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얼굴이 살도 좀 빠지고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석으로 풀려났죠. 그 양반이 없다고, 김경수 지사가 없다고 경남도의 도정이 마비될 리도 없는데, 하여튼 친문 세력이기 때문에 풀려난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이 대다수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런 법조항상의 핑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핑계일 뿐이고, 저는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현 집권 세력은 불과 2년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지지율 근처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말짱 도루묵식으로. 초기에는 90%다 80%다 마치 자기들이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환호작약했지만 불과 2년도 안 돼서 반토막이 났죠. 초기 출범 때 지지율에 비해서.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무능하고, 하는 일마다 종북적이고, 하는 일마다 외국에서 핀잔을 받고,
그러면서도 김정은한테 끌려다니니까 국민들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고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확산되는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일 풀려난다면 그것은 거대한 결집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겠죠. 현 집권 세력은 그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할 수만 있다면 현 집권 세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는 혐의 없는 혐의를 다 뒤집어 씌워서 10년이 가건 20년이 가건 구치소 속에 가둬놓고 싶겠죠. 저는 그게 그 사람들의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들이 많으시죠. 제가 지금 진행하는 문갑식의 진짜 TV나 디지털조선 TV에서 진행하는 문갑식의 진짜 뉴스에 보면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다셨어요. 너는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출하지 않느냐? 너는 왜 보수 언론에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쏟지 않느냐? 관심 쏟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저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쓴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전 그것 때문에 뭐 눈까지 한쪽 뭐 거의 손상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언론의 첫걸음은 만일 불에 대인 듯한 통증이다. 그러면 그냥 불에 대인 듯한 통증이라는 단어를 그냥 인용하는 데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언론인이라면은 진짜 기자라면은 도대체 불에 대인 듯한 고통이란 게 정확히 어떤 증상이고 의학적으로 이게 무엇을 말하며 어떠한 원인에서 비롯됐고 어떻게 해야 이걸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 시기다. 이렇게까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에 대인 듯한 고통은 압정과 바늘로 마치 고문하는 듯한 통증. 이것은 신경적 장애를 겪었을 때 생기는 지각 이상증입니다. 그것은 탄핵과 장기간의 수감과 계속해서 씌워지는 조리돌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있는 거 없는 거 걸어서 다 망신시켰죠. 결국 현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압정과 바늘로 찌르고 있는 상황이 불에 대인 듯한 고통입니다. 네. 문갑식의 진짜 뉴스는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존 언론에서 보지 못했던 심층적인 뉴스 그리고 새로운 특종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제 기대와 달리 구독자 수 증가가 상당히 저조한데요.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실수록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